자, 이제 프린트의 종류를 또 바꿨어요. 자, T093124에서 1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차함수 y는 x제곱 2ax 플러스 2b가 x 0부터 1 사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최소값이 m이라고 한다. 자, 그랬을 때 a 플러스 2b가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m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뭐 문제를 읽어도 문제가 해석이 안 되죠. 차근차근 일단 읽어보도록 합니다. 얘가 지금 주어져 있는 정의역에서 최소값 m이라는 거니까 일단 문제를 정확하게 문장을 끊으라 그랬죠. 이럴 때에는 이차함수의 정의역이 주어져 있을 때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 가장 중요한 건 축이 정의역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지 되어져 있지 않은지 확인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죠. 최대 최소는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좋은데 시험 볼 때 그래프를 다 그려가지고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축이 정의역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지 포함되어져 있지 않은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머릿속에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문제는 빠른 속도로 풀어내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b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정의역 이렇게 되어져 있고 축이 x는 마이너스 a예요. 축이 x는 마이너스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0 이하. 그렇다면 마이너스 a의 범위는 음수 곱해주니까 0부터 마이너스 a는 1 이하 이렇게 돼서 축이 이 정의역 안에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고 축이 포함될 때 최소값은 당연히 꼭지점 위에 y값인 거죠. 그 최소값을 m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m은 일단 구했죠. 그러면 m이 뭐냐면 m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b 이렇게 되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m의 최대값 a 더하기 2b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부등식을 이용을 해줘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m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b를 이용을 해서 얘네를 지금 가만히 봤더니 이 b는 m 플러스 a제곱으로 해서 미지수가 많이 있죠. a가 있고 b가 있고 m이 있어요. 미지수가 많을 때에는 미지수의 개수를 줄여가는 게 관건입니다. 이거는 학년이 올라가도 항상 똑같은 진리예요. 자, 그러면 이 b자리에 얘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아까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했던 문제하고 살짝 유형이 비슷하네요. 자, 그러면 a 더하기 2b가 2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이 b자리에 얘를 넣었더니 a 더하기 m 플러스 a 제곱이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m이 나와 있고 a에 대한 2차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에서 m의 최대값, 자, 최소값 구했는데 m의 최대값을 또 물어보고 있다는 건 표준형, 최소, 최대 이런 거 무조건 어떤 문자가 나오건 간에 표준형,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90%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m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자, 이항하면서 뭐가 바뀌어야죠. 자, 그럼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서 a에 대한 2차식으로 나왔으니까 최대값, 마이너스니까 최대값 왠지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팍팍 오시면서 얘네를 해주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그리고 여기가 4분의 1 나오니까 4분의 9 이렇게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m은 지금 이런 모양으로 나오고 있는데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4분의 9? 이게 4분의 9인 것 같긴 한데 무슨 의미인가 라는 것만 선생님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는 자, A축과 M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A일 때 M,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M은 4분의 9 이렇게 해서 그래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M이 요거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 포물선보다 M의 값이 다 작은 거니까 작거나 같은 거니까 최대값은 당연히 얼마? 4분의 9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는 거. 최소값 표준형, 최대값 표준형. 이런 문제는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2번 나오겠구나 라고 파악해 주세요. 자, 17번 문제를 봤더니 여기 지금 직선 EMX-3Y-15는 0과 포물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한 점 P에서 만나고, 그리고 이 직선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y는 n분의 1x-1과 수직이고 점 Q에서 만난다. 그랬을 때 n의 값을 모두 구하여라 라는 문제예요. 여기에서는 지금 함수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놓은 문제예요. 문제의 출제자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굉장히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문제 하나에다가 내용을 막 넣어 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직선이 이 포물선과 한 점 P에서 만난다. 일단 이게 지금 관건이죠. 문제가 길 때는 문제를 정확하게 끊어서 해석하라 그랬어요. 한 점 P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을 접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얘가 접하기 위한 조건을 먼저 구해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평행이동을 하는 거니까 자, 일단 끊어서 첫 번째 문장에서 어떤 조건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y로 바꿔줘야 되니까 얼른 바꾸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y는 3분의 2mx-5 이렇게 되죠. 그럼 얘하고 얘를 연립했을 때 자, 교점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3분의 2mx-5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와 만난다. 자, 이렇게 되면 2차 방정식이 되는데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한 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3을 곱해주면 2mx-15,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2 이렇게 되니까 자, 3x제곱하고 2배를 해주면 m 플러스 3x 이렇게 되는 거 플러스 27은 0이다. 이렇게 됐어요. 2차 방정식의 해가 한 개가 된다. 그러면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 이용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조건에서 판별식이 0이다 만들어내야 되니까 짝수 판별식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절반 제곱 n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AC는 0이다. 그러면 n 플러스 3의 제곱은 81 이렇게 되니까 n 플러스 3은 플러스 마이너스 9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뭔지 모르겠으나 일단 m의 값이 두 개가 나왔어요. 자, 9에서 3을 빼주면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m의 값이 두 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랬어요. 자, 평행이동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 대신에 y 플러스 1 대입 어디다가 여기다 대입하는 것보다는 여기다 대입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가 수직이고 이렇게 되니까 관계없겠네요. 여기다 그냥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y 플러스 1은 3분의 2 m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지금 자, 정리를 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지만 자, 빨리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마이너스 3분의 2m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고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수직이다. 자, 내용 굉장히 많다 그랬어요. 두 개의 직선이 수직일 때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내용을 알고 이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두 직선이 수직일 때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자, 왜 그러는지는 여러분 이게 궁금하면 수업 시간에 해결하시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패스. 두 직선이 수직일 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기울기 n분의 1, 기울기 3분의 2m 이렇게 되는 거니까 기울기의 곱.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전개가 큰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필요한 것만 해주면 되죠. 그러면 3분의 2m 곱하기 n분의 1을 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n분의 1이 2n분의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n을 구하는 거죠. n.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n을 구해주면 자,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2m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나온 m의 값을 여기에서 나온 m의 값을 대입을 해주면 n의 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는데 n은 마이너스 4 또는 8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문제에서는 한 점 P에서 만나고 수직이고 한 점 Q에서 만난다 이렇게 해서 미지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면서 여러분을 더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내용도 많이 들어있어요. 평행이동도 시켰다가 포물선하고 직선이 만난다고도 했다가 수직이라고도 했다가 막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얘기를 했죠. 일단 정확하게 끊어서 P점이나 Q점에 대한 얘기는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한 점에서 만난다, 연립을 해서 생긴 2차 방정식의 해가 한 개다. 중근. 자, 그리고 여기에서 평행이동을 했을 때 평행이동에 대한 내용 정확하게 적용을 해서 수직일 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까지 실수하지 않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18번 문제를 봤더니 지금 A점의 좌표가 6, C점의 좌표가 4로 되어져 있는 이 직사각형에서 BD의 길이가 1, BE의 길이가 3이 되도록 하는 요 직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 DE 위에 한 점 잡아서 X축, Y축의 수선을 내려서 생긴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G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BD의 길이가 1로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요 D점의 좌표를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6,3 이렇게 되겠고 이 점의 좌표는 3,4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두 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세워줘야 되죠. 그러면 y가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5 이렇게 해서 직선의 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G점의 좌표가 나와야 넓이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으니까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 G. 정확하게 G점의 좌표를 해주면 되겠어요. M, N. 자, 둘 다 M, X좌표만 이용해가지고 표현해 보도록 할까요? 그럼 G점의 좌표는 M, 마이너스 3분의 1 M 플러스 5 이렇게 되어져 있고 넓이는 어떻게 돼요? 가로 곱하기 세로. 직사각형 넓이니까 두 개를 곱해주면 바로 넓이가 되죠. 그래서 넓이를 식으로 표현을 해줬더니 곱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m제곱 플러스 5m 얘가 최대가 되는 그랬어요. 아, 최대값, 최소값 문제. 그리고 거기에서 최대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최대가 되도록 하는 m의 값을 물어봤어요. 자, 여기에서 최소, 최대 문제 무조건 하기 전에 문제에서 혹시 범위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범위 안 나와 있으면 그냥 진행을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G는 분명히 DE 위를 움직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M은 3부터 6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부터 M이 6까지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이 문제는 풀어줘야 돼요. 학생들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이 넓이를 구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범위를 생각하지 못해서 마지막에 결국은 틀리고 마는 열심히 풀었는데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표준형으로 굳이 바꿔줄 이유는 없죠. 내가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뭐라 그랬어요? 최대가 되도록 하는 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축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빨리 찾아보면 되는 거죠. 축이 마이너스 자 3분의 1을 빼주면 15 이렇게 되니까 축이 x는 2분의 15 이렇게 돼요. 자, 축이 요 사이에 축은 여기는 x가 아니고 m이죠. 자, 습관적으로 나오는 x가 아니고 m에 대한 식이니까 m은 2분의 15인데 m이 3부터 6까지니까 아, 축이 요 사이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아요. 축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고 2분의 15가 6보다 더 큰 쪽에 나오고 있죠. 그러면 그래프 자 대충 모양 얼른 그려서 2분의 15는 여기 있는 거고 범위는 3부터 6까지니까 3부터 6까지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프가. 그죠? 축보다 m이 작은 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최대가 되도록 하는 m은 뭐가 되는 거야? 6. m이 6일 때 최대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m이 6일 때. 그러면 m이 6일 때 결국은 얘가 어디에 있을 때? 요 점에 있을 때 최대가 된다는 거죠. m이 6일 때 n은 3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물어본 m 플러스 n의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에서 m의 범위를 잊지 않고 꼭 챙겨주는 것도 중요하고 자, 이제 우리 T093124의 20번 문제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 프린트에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y가 mx제곱 플러스 m 플러스 2x 마이너스 m 2차 함수의 이 x 절편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알파가 1보다 작고 베타는 1보다 크다. 그리고 이때 m은 a하고 b 사이다.
이렇게 되도록 하는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 이차함수의 x절편이 알파 베타일 때, 이차함수의 x절편이 알파 베타일 때 이 두 x절편이 1을 사이에 두고 하나씩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m이 0보다 큰지 작은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그러면 자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1을 사이에 두고 하나는 1보다 작은 쪽, 하나는 1보다 큰 쪽에 알파, 베타가 나오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m이 만약에 0보다 크다면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되겠고 또 m이 0보다 작다면 그래프는 어떻게 나와야 되나 봤더니 1일 때 알파, 베타가 어느 쪽에 있어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헷갈릴까봐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m이 0보다 작으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이 이 포물선에 축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건 힌트가 되고 있지 않아요.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m이 0보다 크면 자, m이 0보다 클 때는 1의 함수값이 반드시 0보다 작게 나와줘야 되죠. 반드시 f1의 함수값, f1의 값이 0보다 작아야 1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지금 두 근이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1보다 큰 쪽에 나와버리거나 1보다 작은 쪽에 나오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반대로 m이 0보다 작을 때에는 1의 함수값이 이번에는 반드시 양수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1의 함수값 여기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m 그리고 여기 m 플러스 2 마이너스 m 이렇게 되니까 f의 1은 m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자, m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m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m이 0보다 크다라고 해서 내가 문제를 풀기 시작을 했는데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왔어요. 조건에 맞지 않죠. 조건을 정확하게 지금 나눠줘야 되는 거고 얘가 조건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도 확인해 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m의 값은 f1의 값은 m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니까 m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m은 0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아무 생각 없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만 해버리면 안 되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m은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정확한 m의 범위를 구해줄 수 있고 a가 마이너스 2, b는 0 이렇게 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복잡한 계산이 들어있는 건 아닌데 문제가 무슨 의미인지 해석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조건에 맞도록 하는 그래프를 그려주고 또 조건 분류해서 풀었을 때 거기 나온 답이 내가 분류한 조건에 맞는지까지 꼭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093, 1, 2, 4에서 지금 문제를 다 풀었나 했더니 하나 또 중요한 문제가 있었네요. 이거 같이 마저 풀어보고 이 프린트 끝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지금 y는 gx라는 포물선, y는 fx라는 포물선이 a라는 점에서 만나고 둘 다 지금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있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 3fx-2gx는 0이 되는 해가 a 말고 또 뭐가 있는지 그 값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해를 구해내기 위해서는 fx의 식과 gx의 식을 정확하게 찾아내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x절편 두 개가 주어져 있을 때 포물선의 방정식 세우는 건 금방 할 수 있어요. 포물선식 세우는 게 모두 4가지가 있죠. 그죠? 점이 2점이 있을 때, 꼭지점이라는 특별한 점이 있을 때에는 2점만 있어도 포물선의 식을 세울 수 있었고 나머지 경우는 3점을 이용해서 포물선식을 세울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x절편 2개가 주어져 있을 때에 식을 세워줄 수 있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둘 다 1이라고 줬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fx라는 식을 먼저 세워보도록 할까요? x절편 a와 c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fx는 자 x-a, x-c 이렇게 바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최고차 1이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gx는 x절편이 a와 b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러면 gx는 x-a, x-b 이렇게 해서 여기
포물선의 식을 제대로 세우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중간에 조금 어려운 과정 한번 또 나오기는 합니다. 그럼 이거 3배 그대로 가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식을 쓸게요. x-a, x-c, 마이너스 2x-a, x-b는 0. 자, 얘네 해를 구하려고 하니까 학생들이 이거를 전개를 해버리더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훨씬 복잡해져요. 해를 구할 때 결국은 얘네가 지금 요런 방정식으로 만들었어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됐죠. 2차 방정식의 해법 가장 기본적인 거 인수분해에 의한 해법, 인수분해를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는데 이걸 굳이 전개를 해서 인수분해를 하려고 하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자, x-a, x-a 공통인수 있죠. x-a 공통인수 잡아줬더니 얘가 3x, 3c, 마이너스 2x, 2b는 0이 되면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x-a 그리고 x-3c 플러스 2b는 0이 돼서 얘네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이 나왔죠. x는 a 또는 3c-2b의 모양으로 나와줄 수 있으니까 a 말고 다른 한근을 물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해주면 되는 거. 그래서 그래프 나와 있을 때 그래프를 보고 포물선에 식을 세우는 방법 정확하게 아까 4가지 있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쫙 정리해 두시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는 2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에 의한 해법 이용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T083123에서 5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무슨 문제인가 봤더니 서로 다른 2개의 2차 방정식 얘랑 얘가 공통근을 한 개 가질 때 A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공통근 문제가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공통근 문제가 지금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공통근을 두고 2차 방정식, 2차식을 소거해서 우리가 풀어주면 됐습니다. 그러면 공통근 여기서 바로 풀도록 할게요. 얘와 얘의 공통근을 x라고 하고 자, 어떤 x값인지 모르겠지만 x라고 하고서 얘를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얘가 2a는 0 이렇게 돼서 빼서 얘를 2차식을 한번 소거를 2차 항을 소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네를 빼주면 ax-ax니까 2a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플러스 2x 여기에서 또 빼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네요. 얘를 만족시키는 a의 값 또는 x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 x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묶어주면 2a 플러스 1x, a 플러스 1은 0이 되면서 a 플러스 1, 2x 마이너스 1은 0이 됐어요. 그래서 공통근을 x로 두고 2차항을 소거해서 얘네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2가지가 나옵니다. 대부분. 그런데 이제 그 2개가 다 조건에 맞는지 꼭 확인을 해줘야 되죠. 서로 다른 2개 2차 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x는 2분의 1. 자, a가 마이너스 1이면 2개가 공통근을 갖는다는 거 그리고 공통근 x가 2분의 1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개 2차 방정식이. 그러면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1일 때 먼저 확인. 자,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면서 오호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 2차 방정식이 어떻게 돼요? 일치하죠. 분명히 서로 다른 2개의 2차 방정식이 공통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는 거. 자, 조건에서 얘는 탈락. 그럼 결국은 x가 2분의 1일 수밖에 없어요. 자, a가 마이너스 1일 수 없으니까 x가 반드시 2분의 1이 돼야 되고 그때 a 값을 묻고 있죠. x 값을 묻는 게 아니라 공통근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a의 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x에다가 2분의 1을 대입을 해서 a 값만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더니 a 값은 2분의 1이 됐어요. 자, 여기에서 x의 2분의 1을 대입해서 나온 a의 값이 2분의 1이 된 거지 x와 여기 a가 꼭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보고 물어보는 게 무엇인지 꼭 확인하는 습관 알고 있죠?
자, 8번 문제 봤더니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새로운 기호를 약속했어요. 라지 FAB는 FA-FB로 여기 주어져 있는 이 함수식에서 FA-FB로 그렇게 약속했을 때 얘네를 만족시키는 양수 A의 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항상 문제를 풀 때 조건 분명하게 확인하면서 문제 푸시고 양수 A라고 했어요. 그러면 A 값이 두 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의미를 그대로 해주면 되죠. 여기에 지금 A에 대한 함수값에서 B에 대한 함수값을 빼는 걸로 약속하겠다는 거죠. 앞에 있는 거 순서상 주어져 있을 때 앞에 거의 함수값에서 뒤에 거의 함수값을 빼는 걸로 그렇게 하자. 그러면 FA 플러스 1A 요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FA 더하기 1 함수값에서 FA의 함수값을 빼는 걸로 그렇게 하자라는 거니까 이거 약속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문제를 풀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A 플러스 1의 함수값이니까 X자리에다가 요거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A 플러스 1의 제곱 A 더하기 1 플러스 1에서 자, 그대로 A를 대입해서 빼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했을 때의 값이 A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도록 하는. 그러면 여기 정리를 슈슈숑숑 이렇게 해가지고 해줬더니 자, 요거는 간단해서 선생님이 좀 전에 계산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됐더니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5는 0이 되면서 두 개의 값이 나왔는데 문제에서 분명히 양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는 5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끝. 자, T083123에서 마지막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Y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네의 최대값을 FM이라고 하고 그랬을 때 FM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개념원리에도 나와 있고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도 많이 공부를 했고 그닥 어렵지 않은데 학교 시험에도 보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하지만 그래도 좀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의 최대값을 FM이라고 했어요. 그럼 요거를 찾아내는 건 굉장히 쉽죠. 얘 최대값이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x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죠? 4m이니까 2m의 제곱 그리고 2m제곱 마이너스 4m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x가 2분의 2m일 때 최대값 fm은 FM은 2m제곱 마이너스 4m과 같다라는 것이고 자, 그랬을 때 FM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그러면 요런 거 최대값 구했다가 그거의 최소값 구하고 최소값에서 다시 최대값을 구하고 그런 문제 나올 때마다 최대값 표준형 최소값 표준형으로 바꾸는 걸 두 번 한다 그랬어요. 이런 거는 FM의 최소값이니까 얘의 최소값 그러면 얘를 FM이 지금 M에 대한 2차식이니까 얘를 표준형으로 그대로 바꿔주면 끝나는 거죠. 그럼 얘가 2m-1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m이 1일 때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 최대값 표준형 최소값 다시 한번 표준형